네, 한번 체크를 할 건데, 자, 지금 오늘 할 거는 그냥 중학교 내용이야, 얘들아. 중학교 때 우리 배웠던 거. 중학교 나와 검정고시 있니? 네, 실수하면 안 되니까. 없죠? 그렇지, 그렇지. 자, 그럼 중학교 때 우리 경우의 수를 배우는데, 중학교 2학년 끝에 배웠을 거야, 경우의 수와 확률. 그래서 그때 합의 법칙이라는 말과 곱의 법칙이라는 말을 배워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냐?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기억나는 거. 합의 법칙, 곱의 법칙. 말 그대로 일단 뭐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더한다 일 거고 곱한다 일 거잖아. 그럼 어느 상황에 더하고 어느 상황에 곱하지? 동시에 곱하고 한번 더 얘기해봐. 국어에 잘하는지 한번 보자. 또 그러니까 가장 뭐 일반적인 구분은 얘는 서로 다른 상황이야. 그래서 뭐 서로 다른 케이스라고 얘기를 할게. 알겠지? 곱하기를 하는 상황은 하나의 상황이야. 그러니까 내가 답을 구해야 되는데 아직 그 답 구하는 과정이 끝나지 않은 상태. 그럼 곱하기로 연결이 될 거고, 케이스가 나눠서 푼다. 그러면 더하기를 연결을 할 거야. 근본적인 내용은 이거고. 내가 중학교 때 말로써 조금 구분을 했었어. 뭐지? 어떤 단어? 또는 나오면 합이야, 곱이야? 합이지. 왜? 또는은 A 또는 B는 A만 일어나도 되고 B만 일어나도 되는 거니까,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두 개가 동시에 다 일어날 필요 없었던 거잖아, 그쵸? 그래서 또는이라는 단어였고, 얘는 뭐였어 그러면? 뭐 그리고라는 단어가 되겠지. 그러니까 or가 되는 거고 and가 되는 거였다고. 기억이 좀 납니까? 중학교 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지금 아마 한 다섯 쪽 정도는 니네가 다 아는 거라서 같이 문제만 풀면서 유형 어떻게 푸는지만 체크하면 기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한 6쪽까지는. 그래서 우리의 오늘 목표는 몇 쪽이겠어? 6쪽까지 빠르게 넘어가면. 민가이 몇 쪽까지 하고 싶어? 11쪽까지 하겠죠. 11이라고 얘기했지 방금. 자, 그럼 이게 문제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하나씩 체크해 봅시다. 1번. 자, 서로 다른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 자, 그러면 내가 A라는 주사위가 있고 B라는 주사위가 있다. 나온 눈의 수를 스몰 a와 스몰 b라고 할게. 됐죠? 그럼 그 두 개의 합이 4의 배수였으면 좋겠대. 그럼 a 더하기 b가 얼마면 돼, 승은아? 또 있나? a 더하기 b는 8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있을까? 있죠. a 더하기 b가 12일 수도 있지. 됐습니까? 야,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어떤 상황이야? 하나의 상황인 거야? 서로 다른 상황인 거야? 서로 다른 거야.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인 거야. 됐죠? 그래서 각각 거에서 다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오케이. 자, 그러면 몇 개냐? 더해서 4 되는 거? 세야지 뭐. 1, 4, 1, 3, 2, 2, 3, 1. 세 가지. 됐죠? 얘는요? 1, 7 가능한가? 안 되죠? 2, 6, 3, 5, 4, 4, 5, 3, 6, 2. 다 세야 돼. 세는 게 맞아. 5가지. 얘들아, 더해서 12는 6, 6. 한 가지밖에 없지. 됐을까? 그래서 답은 몇 가지? 9가지. 끝. 이게 합의 법칙이었지. 말만 이제 거치장스럽게 합의 법칙이라고 하지 별거 없어요. 그쵸? 됐지? 뭐 쉬운 거니까 빨리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자, 2-2번 해봅시다. 2-2번. 네, 한번 볼게요. 빨리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빨리 구했을 거야.
설마 뭐 다 센 사람은 없겠지. 그쵸? 자, 내가 곱이 짝수. 얘들아, 곱이 두 개를 곱했더니 짝수가 나온다라는 거는 어떤 경우지? 그치. 자, 짝홀, 홀짝, 짝짝. 맞아? 그럼 어때? 너무? 귀찮아. 귀찮지 않아? 이걸 언제 다 왜 똑같은 걸 세고 있어? 그러니까 뭐 하자? 홀홀을 세자. 왜? 전체에서 홀홀을 빼면 되지. 맞아? 이게 뭐였지? 전체에서 내가 원치 않는 걸 빼는 걸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 그래, 뭐라 불러? 여사건. 남을 여자를 씁니다. 여사건. 내가 원하는 거 빼고 나머지. 됐죠? 이걸 여사건이라고 부르는데 그 여사건으로 푸는 방법은 어떤 단어가 나올 때지? 적어도라는 단어가 나올 때지. 그래서 곱이 짝수는 적어도 짝수가 한 개라는 뜻이에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여사건으로 푸는 게 훨씬 더 편해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주사위 두 개를 던졌어. 나오는 눈의 수 전체 개수 몇 개냐, 승은아? A라는 주사위, B라는 주사위 나올 수 있는 거 그냥 아무 전체 다. 주사위 아니야? 전체 아무 조건 없이 전체. 그렇죠? 6 곱하기 6이죠? 나올 수 있는 눈의 수 1, 2, 3, 4, 5, 6, 1, 2, 3, 4, 5, 6, 6 곱하기 6이 나올 수 있는 전체 조합이야. 그치? 거기서 뭘 빼자고? 홀수만 나오는 경우를 빼자고 1, 3, 5, 1, 3, 5 각각 세 가지씩 선택권이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얼마? 35에서 9, 36에서 9 빼면 27. 그래. 왜 아무 대답을 안 해줘? 이렇게 구하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라고. 오케이. 자, 그럼 3번에 2번 합시다. 1번은 또 똑같네요. 3번에 2번 할게요. 1번은 방금 푼 거랑 똑같아요. 자, 저기 적혀있는 주황색 글씨를 잘 좀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 보는 것 같다면 적어 놓으셔도 되고요. 자, 더해서 홀수가 되려면 얘들아, 그 더하는 놈들 중에서 홀수라는 놈은 홀수번 등장해야 돼요. 짝수는 몇 번 등장하는지 아무런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죠?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는 홀수가 몇 번 등장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이 문제는 더해서 짝수니까 홀수가 등장하더라도 몇 번 등장해야 돼? 짝수번 등장해야 돼. 아니면 등장하지 말아야 되든가. 그래서 나오는 케이스는 몇 가지? 짝짝짝. 좀 없어 보이지? 짝짝짝. 홀홀홀 하면. 그래서 2분 오드라고 하죠. 2분이 뭐야? 짝수지. 오드가 뭐야? 홀수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것 같으니 그냥 짝짝짝 홀홀홀로 할게요. 그럼 짝짝짝 가능하죠? 그 다음 또 되는 거 제어가 뭐 있지? 더해서 짝수는 홀수 몇 번 등장하면 돼? 2번만 등장하는 경우 있겠지. 짝 홀홀, 홀짝 홀, 홀홀짝. 됐어요? 이것들 다 각각 서로 다른 상황이잖아. 동시에 일어날 수 없죠. 그쵸? 그래서 각각의 경우의 수에서 다 더해주면 돼요. 자, 짝짝짝 몇 가지 케이스? 짝짝짝 몇 가지? 246, 246, 246 각각 3개씩 등장할 수 있잖아. 그치? 333 곱해서 27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 조합이 111부터 555까지. 됐죠? 자, 짝콜콜도 마찬가지. 235 3가지, 246, 135, 135 해서 얘도 27가지 나오거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 A, B, C는 주사위 아무런 제약 조건이 안 붙었지, 그치? 그럼 고민할 필요 없이 무조건 경우의 수가 같아요. 나는 얘를 앞으로 같은 성질이라고 부를 거야. A, B, C는 그냥 같은 성질에 놓여진 주사위들이야. 그럼 그 중에 한 놈이 짝수인 경우의 수는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어. 얘가 27이면 나머지도 무조건 27인 거야.
요거 잘해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그럼 다 더하면 답은 108 끝. 금방 답이 나오게 되죠. 아이 너무 쉽네요. 그쵸? 됐어요? 네. 자 넘어가서 4번 X표 치시고요. 안 풀 거야 안 풀 거야? 지금 못 풀어. 4번 X표. 5번을 할 수 있을까? 5번 한번 풀어볼래요 얘들아. 5번 케이스를 나눠서 푸는 문제인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체크 좀 해봐요. 활용 문제라서. 네, 이게 뭔 소린가 싶죠? 자 결국에 20에 도착해야 게임이 끝나 얘들아. 그러면 20번에 다이렉트로 가면 되지. 근데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요 얘는. 왜? 내가 지금 주사위를 3번 던질 건데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할 건데 얘는 최대가 18이야. 18보다 작거나 같아. 주사위로 갈 수 있는 건 3번만 해. 그치? 그렇기 때문에 20으로 다이렉트로는 못 가. 즉 우리는 15에 도착하는 걸 목표로 해야 돼. 그럼 너희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라는 걸 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돼. 첫 번째 A 더하기 B 더하기 C 뭐야? 15. 주사위 3번 던져서 15만의 게임이 끝날 수 있죠. 근데 A 더하기 B 더하기 C 얼마? 17인 경우도 존재한다. 요 경우는 언제야? 5에 도달했을 때야. 5를 지나가는 경우야. 위에 건 5를 지나가면 안 되는 경우야. 뒤로 백하는 경우가 없어야 된다는 뜻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냐? 야 그러면 어차피 뒤에 있는 거 더해봤자 맥시멈 얼마지? 이거 최대 10이다. 맞아? 그리고 A가 되면 안 되는 값, 절대 되면 안 되는 값 얼마? 얘는 5가 되면 절대 안 된다.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 A가 5가 첫 번째 던진 게 5가 되면 그 별표 자리에 가버리게 되잖아. 그럼 안 된다고. 됐냐? 그럼 끝난 거 같네요. 첫 번째 거 케이스 몇 개? 자 A가 1이면 안 돼요. 맨 뒤에 게 B, C 더해봤자 최대가 2이기 때문에 A는 최소한 3이어야 돼요. 그쵸? 4일 수 있어요. 됐지? 5는 안 되고 그 다음 6인 거야. A가 되는 값은. 괜찮을까? 자, 그 다음에 B는 그러면 얼마일 수 있어? 자, 생각해. A가 3이면 B 더하기 C는 15가 돼야 되지, 그치? 근데 B는 2면 안 돼. 왜? 3, 2 하면 5에 들어가는 경우도 생겨버리고 또 얘가 2면 C가 12여야 되잖아. 말이 안 되죠. 오케이. 그러면 B 얼마부터 가능하니? B 얼마여야 돼? 꼭 6일 수밖에 없지. 66일 수밖에 없어. 최대인 상황밖에 안 돼요. 첫 번째 케이스. 자, 근데 A가 4면 1이 여유가 생겨서 B가 5랑 6이 가능해요. 그때 C는 각각 6이랑 5겠지. 안 써도 돼. C는 정해지는 거니까 값이. 자, 마지막 A가 6이면 B가 4부터 6까지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케이스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총 6가지의 케이스가 등장할 것 같아요. 4, 5. 3도 되나? 아, 3도 된다. 미안하다. 한 칸 점프 뛰었죠? 3부터 6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몇 가지? 7가지의 경우의 수가 등장하지. 됐어요? 네. 자, 그 다음 건 간단하죠. 왜? 무조건 5를 지나가려면 처음에 5가 무조건 등장을 하셔야 돼요. 그럼 나머지 둘의 합이 12여야 되니까 66밖에 가능한 게 없어요. 그래서 얘는 한 가지의 경우의 수가 등장한다. 서로 다른 경우니까 더해서 8가지라는 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니네 중학교 때 했던 경우의 수 생각하면 안 돼. 훨씬 어렵다. 자, 6번 문제는 같이 말로 보고 좀 넘어갈까요? 잠깐 쓸 시간 줄게요. 잠깐만. 그럼 문제 좀 한번 읽어봐요. 자, 6번은 단순히 세는 거니까 빠르게 좀 합시다. 자, 우리 케이스를 어떻게 나눠야 될지를 좀 생각을 해야 돼. 재혁아, 케이스를 뭘로 나눠야 될 것 같아?
어떤 경우들로 나눠야 될까? 재혁이 갔어? 재혁아 케이스 몇 개일 것 같아 그러면? 뭐라고? 몇 가지? 오케이. 자, 꽃병에 한 송이만 심을 거기 때문에 한 송이만 넣을 거기 때문에 A 꽃병 길쭉하게 생겼지. 자, 여기에다가 내가 장미를 넣는 경우, 카네이션을 넣는 경우, 백합을 넣는 경우로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자, 그러면 B라는 널찍한 꽃병에는, 꽃병이 너무 이상하게 생겼나? 우리가 총 9송이를 집어넣을 거야. 그때 장미, 카네이션, 백합 더해서 9송이 집어넣으면 되겠지. 아래 것들도 마찬가지.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는 세는 거야. 모든 종류를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조건은 나와 있지 않죠? 오케이. 자, 그럼 내가 잘 봐. 장미를 한 송이를 이미 집어넣었기 때문에 장미는 7개가 있는 거다. 그쵸? 그 다음에 백합, 카네이션은 각각 6개와 10개가 있는 거고. 그치? 그러면 가능한 게 몇 개겠니? 장미 처음에. 안 집어넣어도 된다. 맞아? 안 집어넣을 수 있잖아. 그럼 카네이션은 안 집어넣을 수 있어. 맥시멈 6개까지 집어넣을 수 있겠지. 쌤, 그럼 백합은요? 백합은 내가 따로 안 세도 돼. 왜? 나머지 개수 채워야지 9개. 다시 앞에 2개가 결정되면 백합은 자동이야. 9개라는 전체 개수는 변하면 안 되니까. 그치? 그래서 나오는 케이스 7가지인 거야. 됐어? 내가 만약에 장미를 한 송이 넣었어. 그럼 카네이션은 이제 어떻게 돼? 아직까지도 0개에서 6개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미안해. 그치? 뭔가 하나 이상하지. 뭐가 이상해? 1이다. 카네이션을 안 넣는 건 안 된다. 왜? 백합이 8송이밖에 없어서. 됐어요? 이러면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럼 6가지. 자, 두 번째, 장미를 한 송이 집어넣으면 카네이션은 0개에서 6개 아무렇게나 집어넣어도 돼. 백합치 나머지 채워줄 수 있어. 그러니까 7가지. 됐니? 장미 2송이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럼 똑같이 아직까지 0에서 6입니다. 7가지. 장미 3송이 집어넣으면 아직까지는 0에서 6까지 다 가능해요. 9송이니까. 백합을 안 집어넣는 경우도 있는 거지, 그러면. 괜찮아? 근데 이제부터는 개수가 바뀌죠. 내가 장미를 4송이 집어넣는 순간 카네이션은 0에서 5까지밖에 못 집어넣고요. 6가지. 5개면은 0에서 4. 6송이 집어넣으면 0에서 3. 7송이 집어넣으면 이게 장미 마지막이다. 앞에서 하나 썼으니까 3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 네, 1, 2, 3을 붙였었는데 따로 써야겠네요. 그럼 결국엔 1번 경우에서 나오는 수는 요거 다 더해주면 돼요. 너무 싫다. 그치? 22 얼마죠? 12 12에 6 18 됐지? 24 21 45 장미를 A에다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 됐냐? 그럼 너희는 아까 카네이션 썼죠? 근데 3번도 어때야 돼? 45가지라고 바로 쓸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장미와 백합은 같은 상황이야 얘들아. 둘 다 몇 송이 갖고 있어? 8송이 갖고 있지? 그럼 A에다가 장미를 한 송이 꽂았을 때라 A에다가 백합을 한 송이 꽂았을 때는 경우의 수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걸 모르면 이걸 또 세고 앉아 있을 거 아니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같은 성질 체크하시고요. 자, 카네이션 넣는 경우도 세야겠죠? 안 셀래요. 재미없어요. 됐어요?
그래서 뭐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크게 나오겠지? 우와, 야, 근데 나 문제 제대로 안 읽었는데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줬어? 에이. 야, 이거는 지금 장미 그 꽃 종류에 상관없이 다 집어넣었을 때야, 그치? 근데 지금 문제에 뭐라고 적혀 있니? 그치. 뭐 하나 빼먹었어. 자, 세 번째 줄 끝에 이 꽃과는 다른 종류를 집어넣으라고 나와 있죠. 왜 나한테 아무도 얘기 안 해줬어? 이씨. 그럼 이렇게 길지 않지? 다시 미안해요. 빠르게 할게. 이거 지우면 되죠? 장미를 A에다가 집어넣으면 장미는 B에다가 못 집어넣는데요. 그쵸? 그럼 몇 가지 나와요? 카네이션 하나에 백합 8개, 카네이션 2개, 백합 7개, 어디까지? 카네이션 6개까지 집어넣을 수 있겠네? 6가지 나오죠. 이런. 자, 그러면 뭐도 3번도 당연히 6가지밖에 안 나오겠지? 네, 그럼 2번 카네이션을 내가 A에다가 집어넣었다고 치면은 장미 더하기 백합이 9면 돼요. B에다 집어넣을 거. 그건 몇 가지? 0 안 되고 1, 8부터 8, 1까지 가능하겠죠? 몇 가지? 8가지. 그래서 답은 6, 6, 8 더해서 20이 돼줘야겠네. 왜 이렇게 복잡한가 했네. 쏘리. 정리 좀 하시고요. 자, 7번 문제 바로 좀 넘어갈게요. 이거 뭐 복잡하진 않으니까. 고배 법칙이 좀 나와야 편하게 푸실 거예요. 이렇게 일일이 안 세고. 자, 7번. 1부터 5까지의 숫자가 적힌 구슬 5개가 주머니 속에 들어있다. 한 개를 뽑아서 확인하고 다시 넣는다. 걔를 나중에는 좀 있어 보이게 복원 추출이라고 불러요. 꺼냈다 다시 넣는 걸 복원 추출. 자, 이러한 시행을 3번 했을 때 공에 적힌 숫자를 차례대로 A, B, C라고 하고 A 더하기 B, C가 짝수이길 바란다. A 더하기 B, C 짝수. 현재 주머니에는 공이 어떻게 들어가 있다고? 위 아니야, 주머니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주머니에는 1부터 5까지가 들어가 있대. 내가 3개를 뽑아서 첫 번째 나온 게 A, 두 번째, 세 번째를 B, C라고 하지. 됐냐? 야, 그러면 더해서 짝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상황이라고 했어? 홀수는 짝수번 등장해야 돼. 안 등장하거나, 그쵸?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뭐뭐? 짝짝. 그리고 홀홀. 이렇게 2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A, B, C가 다 짝수인 경우 어때요? A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개니 얘들아? 1, 2, 3, 4, 5 중에서 짝수 나오려면 2가지겠지? A가 결정되는 경우의 수. 그 다음에 BC는 어때요? BC? 얘들아, BC는 곱하기야, 그치? 곱해서 짝수 나와야 돼, 맞지? 짝수가 최소한 몇 번 등장? 짝수가 최소한 몇 번 등장? 곱해서 짝수려면 최소한 한 번 등장? 맞냐? 그걸 셀 바에 뭐 하라고? BC의 전체 경우의 수 몇 개니? B 5가지 가능하죠? C도 5가지 가능하지, 맞지? 5 곱하기 5, 25에서 뭘 빼면 돼? 둘 다 홀수가 나오는 경우를 빼면 돼. 3 곱하기 4. 뭐라고? 얘가 전체고 얘가 둘 다 홀수라고. 둘 다 홀수 나오는 경우를 다 뺐으니까 무조건 짝수가 되는 거지. 적어도 하나는. 됐나요? 그래서 얼마입니까? 16, 2배, 32. 자, 보라색은 쉬워요. 왜? 홀수 나오려면 무조건 다 홀수야. A 홀수, B, C도 홀수. 그래서 A가 가능한 거 몇 가지? 홀수 나올 수 있는 숫자 1, 3, 5, 3가지. 그 다음에 내가 B를 했어. 또 홀수 나올 수 있는 거 3가지. C도 3가지. 27가지. 답은 59가 됩니다. 자, 너희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숫자만 써서 하는 게 좀 어려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적어 놓는 연습을 좀 내가 적으면 좀 잘 적어 놓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다시 봐도 이해가 갈 거야. 알겠지? 그러면 8번 문제를 한번 풀까 말까 고민되네. 9번 문제 풉시다. 네, 봅시다. 자, 현재 각 교시에는 다음과 같은 강좌들이 나와 있대. A, B, 알파, 베타, 감마, P, Q, R, S. 내가 썼어. 그냥 이름 알겠죠? 자, 한 교시에는 한 강좌만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나는 전체 2개의 강좌만 수강할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나는? 그러니까 대학생인 거지, 대학생. 나는 1, 2교시만 들어갈 거야. 3교시 안 들어가. 또는 1, 3교시만 들어갈 거야. 2교시 안 들어갈 거야. 또는 2, 3교시 들어갈 거야. 라는 얘기인 거라. 강좌 2개만 듣겠다는 얘기네. 이해가죠? 자, 그럼 1, 2교시에 들어가서 내가 강좌 2개 선택할 수 있는 거 둘 중에 하나니까 경우의 수 몇 개? 2개지? 2교시에는 선택권이 3개 있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3개죠? 이게 한 상황이니까 곱하기로 연결 얼마? 6. 1, 3교시 얼마니? 2개, 4개 선택권 8. 2, 3교시 3개, 4개 선택권 12. 그럼 요 경우 다 다른 경우들이잖아. 얘 또는 얘니까. 됐습니까? 답은 다 더해서 26가지가 되는 거지. 이렇게 답을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진짜 국어를 잘해야 돼요. 네, 잠깐 쉬었다가 사쪽부터 할게요. 자, 항해 개수 엄청나게 간단합니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얘들아, 전개라는 거를 배웠잖아, 그치? 뭐 중학교 때도 해봤고 고등학교 때도 해봤고. 전개라는 거는 각 괄호에서 하나를 뽑아서 곱해서 만드는 게 전개야, 그치? 맞아? 내 말 이해했니? 즉 10번에 1번을 보시면 x 더하기 y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얘들아, 요거의 항의 개수 구하라고 하면은 전개해서 항 몇 개인지 세라는 거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전개라는 건 뭐라고?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하는 거야. 맞죠?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개? 2개. 셋 중에 하나니까 경우의 수 몇 개? 3개. 그럼 몇 개의 항이 만들어진다? 6개의 항이 만들어진다야. 직접 세보자. 6개가 맞는지. x 곱하기 a, x 곱하기 b, x 곱하기 c, 그리고 y 곱하기 a, y 곱하기 b, y 곱하기 c. 그래서 총 6종류의 항이 만들어지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러면 2번. 자, 이제 괄호가 2개씩 2번 등장하는데 자,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항의 개수 몇 개라고 그래서? 6가지야. 맞아? 그 다음 뒤에서 만들어지는 항의 개수 몇 개야? 4개야지야. 맞지? 이들을 더했지, 얘들아. 그러면 한번 생각은 해봐야 돼. 혹시나 똑같은 항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봐야 돼. 이해 갔어? 만약에 똑같은 항이 안 생기면 더해서 10가지가 답이야. 항 개수니까 총. 맞지? 근데 만약에 하나라도 겹치는 게 생기면 하나 빼야 돼. 9가지가 되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겹치는 항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체크하시면 되고, 마지막 3번. 자, 제곱이 나왔네.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제곱이 나왔으면 얘들아, 거기 나와 있는 게 a 빼기 b 제곱이라 x 더하기 y 더하기 z라는 제곱이 있어. 제곱이라는 건 똑같은 거 2번 더하는 거잖아. 괜찮을까? 그럼 얘도 방금 전에 풀었던 것처럼 선택권 2개, 선택권 2개, 선택권 3개, 선택권 3개 36가지 하면 돼, 안 돼? 안 돼. 왜? 이번엔 겹치는 항이 생겨. 어떤 항? 마이너스 뭐라고? 자,
만약에 내가 여기 첫 번째 괄호에서 A를 뽑았어. 두 번째 괄호에서 B를 뽑았다 치자. 그리고 X 뽑고 X 뽑았다고 쳐볼게. X, Y. 그럼 이거 4개 곱하면 뭐야? A, B, X, Y라는 항이 생기지. 근데 첫 번째 거에서 B, 두 번째 A, 첫 번째 Y, 두 번째 X 뽑아도 똑같이 이런 항이 만들어질 거야. 내 말 이해 갈까? 그럼 이거는 같은 항이니까 그냥 더하기로 끝내면 안 돼. 겹치는 건 빼줘야 돼, 개수를. 맞지? 그러면 이런 게 생기는 이유는 똑같은 괄호가 있기 때문이야. 서로 바꿔서 뽑을 수 있으니까, 그치?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이렇게 풀지 말고 제곱을 상쇄시켜야 돼. 즉 제곱은 풀어야 돼, 얘들아. 어떻게? 얘를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으로 바꾸셔야 돼요.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2yz 플러스 2zx로 바꾸셔야 돼. 됐나요? 그럼 이제 절대 똑같은 항이 만들어지지 않아. 곱했을 때. 이해가요? 선택권 몇 개? 3가지 곱하기 선택권 몇 개? 6가지. 항은 18가지가 만들어지는 거야. 괜찮을까? 자, 11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네, 볼게요. 자, 일단 모든 항의 개수 겹치는 게 없다라는 게 눈에 보여야 돼. 똑같은 문자가 있는 괄호가 없어, 그치? 그럼 겹치는 게 존재하지 않아, 절대. 그래서 그냥 얼마야? 선택권 2개, 선택권 3개, 선택권 3개. 18개가 1번의 답이 됩니다. 됐죠? 자, 2번은 A는 꼭 포함해야 돼, 얘들아. 그러면 잘 봐. 처음에 원래 선택권 2개였지만 내가 A를 꼭 써야 돼. B는 고르면 안 돼. 즉, 첫 번째 괄호에서 선택권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무조건 A. 나머지는 상관이 없다여야 돼요. 됐어요? 그래서 9가지 경우의 수가 등장해. 자, 마지막 3번째는 P를 포함하면 안 된대. 즉, A랑 B는 아무 상관없잖아, 그치? 선택권 2개 그대로 유지. 근데 두 번째 괄호에서 P는 선택하면 안 돼. 선택권 몇 개? 2개가 되는 거야. 마지막 거 선택권 3개. 답은 12이 되는 거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얘들아? 오케이. 자, 12번 문제 시작. 그냥 2번 풀면 되는 거네요. 자, 요번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A를 포함하는 항의 개수부터 세래요. 야, 그러면 선택권이 A를 무조건 뽑아야 돼. 한 가지, 나머지는 제약 조건이 없어. 됐죠? 그래서 A를 포함하는 항의 개수는 12개야. 자, 두 번째, 누구를? X를 포함하지 않아야 돼. 그럼 요번엔 X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아무런 조건 없으니 다 세주시면 돼. 얼마? 18가지. 답은 30. 항의 개수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넘어갔어. 약수의 개수로 갑시다. 자, 승은아,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했지, 우리 중학교 때? 소인수 분해를 한 다음에 지수에 1씩 더해서 곱해. 왜? 질문이야. 왜? 를 이제부터 설명할 거니까 잘 들으시면 돼요. 알겠죠? 자, 72라는 놈은 소인수 분해라면 2, 3개, 3, 2개입니다. 괜찮을까? 자, 그럼 72의 약수라는 놈은 2의 네모제곱 곱하기 3의 네모제곱으로 생겨요. 7을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 72의 약수인데, 그치? 제가 72가 갖고 있는 거의 일부분을 갖고 있는 게 약수야. 괜찮을까? 자, 그럼 이 네모에는 어떤 숫자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 당연히 72가 갖고 있는 거의 일부분이니까 더 많이 가질 수는 없지. 그래서 얼마부터 얼마까지? 0부터 3까지인 거야. 이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자, 마찬가지로 뒤에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0부터 2까지인 거야. 그래서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가 뭐가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매번 값이 달라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가지, 3가지였던 거야. 그래서 지수에 1 더해서 곱하라고 배우는 거야. 0 때문에. 기억난다. 미안하다. 알겠니? 쌤, 0을 넣는 건 이상한데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얘들아, 2의 0제곱은 얼마일까? 왜 1이야? 2의 0제곱이 얼마야? 왜 1이야? 약수. 뭔 소리야? 약속. 오케이. 그쵸? 약속이야. 그쵸? 모든 수의 0제곱은 얼마라고 약속을 했어? 1이라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0의 0제곱도 1이에요, 얘들아. 알겠죠? 모든 수의 0제곱은 1로 약속을 했어요. 이건 고2에서 배웁니다. 대수라는 과목에서.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문제는 2번이야, 얘들아. 2번. 아마 약수의 총합을 구하라고 했을 거야. 맞지? 그럼 어떻게 구할까? 2번 약수의 총합은? 얘들아, 지금 약수가 12개 나왔어. 그치? 그 약수 다 써볼게. 2의 0제곱, 3의 0제곱, 2의 0제곱, 3의 1제곱, 2의 0제곱, 3의 제곱, 2의 1제곱, 3의 0제곱, 2의 1제곱, 3의 1제곱, 2의 1제곱, 3의 2제곱, 2의 제곱, 3의 0제곱, 2의 제곱, 3의 1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마지막 2의 세제곱, 3의 0제곱, 2의 세제곱, 3의 1제곱, 2의 세제곱, 3의 2제곱. 12개. 이걸 넣어서 만들 수 있는 거 다 썼어, 지금. 됐어요? 얘들아, 이거 다 더해달래. 어떻게 더해야 돼? 이놈들 다 더해달래. 오케이. 시간만 많으면 다 더하면 되지, 뭐. 그쵸? 근데 규칙성을 봐. 결국엔 2의 몇 제곱과 3의 몇 제곱이 곱해져서 더해지면 되지. 그래서 요놈의 총합은, 자, 2만 쫙 다 쓰면 돼. 어떻게?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3의 1제곱, 3의 제곱입니다. 전개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하면 하나씩 곱해질 거야. 그치? 그럼 위에 있는 게 다 등장해요. 이렇게 더하시면. 이걸 하나씩 전개한다고 생각해보면 위에 거랑 똑같습니다. 됐나요? 그럼 이거 얼마니? 모든 수의 0제곱 1이라고 했으니까 얼마? 1, 2, 4, 8, 15. 됐죠? 1, 3, 9, 13.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럼 15 곱하기 13 어떻게 하면 돼? 225에서 15 2번 빼면 되겠다. 195. 이게 뭐야? 15 15번 곱한 다음에 2번 뺀 거야? 그러면 15를 13번 곱한 게 되겠죠. 뭐 이렇게 편하게 계산하시면 돼요. 3번은 굳이 안 해도 되겠죠. 얘들아, 14번에 1, 2번을 푸실 건데요. 14번에 1번 2의 배수인 것은 몇 개인가다? 개수가 아니야. 배수야, 배수. 14에 1, 2번 풀어봅시다. 한번 볼게요. 14에 1번은, 자, 민간아, 14에 1번 어떻게 푸는 거야? 짝수, 2의 배수인 것의 개수였어. 일단 소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돼? 360. 2 3개, 3 2개, 5 하나. 오, 안 틀렸네. 다행인데. 자, 360은 2 3개, 3 2개, 5 하나. 1제곱도 쓸게요. 됐죠? 그러면 요놈의 약수는 어떻게 생겼는데? 360의 약수는 2의 네모제곱, 3의 네모제곱,
5의 네모제곱인 거야. 맞죠? 그럼 여기 네모에 각각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0, 1, 2, 3 0, 1, 2 0, 1 각각의 선택권이 이렇게 있어. 그치? 근데 뭐 때문에? 2의 배수 때문에 2는 최소한 한 번이 곱해져 있어야 돼. 그치? 그래서 이 선택권이 박탈되는 거야 얘들아. 0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 야 2에다가. 됐어요? 그래서 경우의 수 몇 개? 선택권 3가지. 셋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18개가 답입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괜찮을까? 2의 배수기 때문에 2는 적어도 한 번은 곱해져야 한다 였습니다. 자, 2번은 216 그리고 240의 공약수 개수. 자, 공약수를 다른 말로 뭐라 부르지? 공약수는 풀었으면 뭐야? 뭐랑 같아? 최대 공약수의 약수입니다.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이에요. 고로 중학교 1학년 문제 풀라는 거야. 초육인가? 최대 공약수 구하기. 자, 216은 어때요?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맞아요? 6의 세제곱이니까 한번 해봤어. 자, 240은 어떻고? 2의 4제곱 그 다음 3 곱하기 5 됐을까? 최대 공약수는 어떻게 구하지 얘들아? 겹치는 것 중에서 큰 거 작은 거 따라가. 겹치는 것 중에 뭐 따라가? 큰 거 작은 거 따라가. 최대잖아. 큰 거 아니야? 안 낚이네요. 자, 작은 거 따라가시면 되죠. 그쵸? 그래서 최대 공약수 영어로 뭐야? 최대 공약수 몰라? 나도 갑자기 헷갈린다. 그러니까 G랑 D 들어가는데 다음 시간에 알아올게요. 자,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어떻게 된다고? 2 세제곱 3 1제곱 겹치는 것 중에서 작은 거 따라가면 된다. 괜찮을까? 그래서 요 놈의 약수의 개수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2의 네모제곱 3의 네모제곱인데 이 네모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게 0, 1, 2, 3 0, 1이라고 됐죠? 4, 2, 8 8개라는 답이 얻어지겠죠. 1번 됐을까? 네. 자, 15번은 짝수의 개수, 2의 배수의 개수고, 그리고 5의 배수의 개수. 이거랑 똑같이 풀면 돼, 1번이랑. 굳이 안 풀고 넘어갈 거예요. 넘어가 봅시다. 6번. 우와, 경로의 수. 가장 쉬운 거 나왔다, 그치? 이거 중학교 때도 많이 풀어봤던 문제죠? 기억이 좀 나지 않냐, 이런 건 보면? 풀이 방법을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자, A에서 P를 거쳐서 B를 가야 된대. 그럼 나는 이렇게 써요, 그냥. 이렇게 갈 거야. 그럼 A에서 P를 가는 경우에서 경로 몇 개 있니? 선택권. 3가지 길이 있네요. 3이야? P에서 B로 가는 경우 2가지지. 1번 답은 6이네요. 됐죠? 자, 2번. A에서 B로 가는 거야. 그러면 A에서 P를 거쳐서 B를 갈 수도 있는 거고, 또는 A에서 Q를 거쳐서 B를 갈 수도 있는 거였지. 됐죠? 그래서 A에서 P는 위에랑 똑같이 6가지였고요. A에서 Q를 거쳐서 B를 가는 경우는 2가지, 4가지 곱해서 8가지의 경우의 수가 등장하겠네. 또는이니까 더해서 14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 여기까지 됐어? 자, 마지막 3번은 민관아 어떻게 가라는 거야? A에서 B를 왕복하는데 P를 몇 번 지난대? 오직 한 번만 지나야 된대. 그치? 맞아. 그럼 어떻게 가야 돼? 맨 처음에 A에서 어디로 가? P를 가. 그 다음 B를 가. 그 다음 Q. 그 다음
A로 돌아가는 거지. 왕복이니까. 근데 A에서 처음에 Q를 먼저 가는 경우도 있겠지. 뭐 아마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기억나겠지만 이거는 곱하는 순서만 바뀔 뿐 값이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성질에 경로가 바뀌지 않으니까. 그래서 3, 2, 4, 2. 아래 거는 2, 4, 2, 3. 괜찮나? 답은 둘 다 48가지가 나와서 더해서 96. 이라는 답이 나오겠죠. 네, 17번 해봅시다. 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17번. 야, B, C 사이에 도로망을 만드는 문제가 나와 있어. 그쵸? 몇 개를 추가하는지 몰라. 그냥 X개라고 가정하셔야 돼. 알겠지? 내가 A에서 D까지 가는 방법을 셀 건데 만약에 도로가 추가가 안 된다면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갈 거고 또는 이렇게 갈 거야. A, C, D. 됐죠? 근데 BD가 추가가 돼. 그래서 내가 굳이 돌아서 갈 수도 있어. 맞죠? 마찬가지로 C, B 순으로 돌아서 갈 수 있겠지. 이걸 다 더해서 77이 되도록 하는 추가되는 도로의 개수를 구해달라는 거야. 현재 추가되는 건 요 놈들이지. 몇 개? X개. 자, 그러면 A에서 B를 거쳐 D를 가는 경우는 2 곱하기 3, 6. A에서 C를 거쳐 D를 가는 경우는 3 곱하기 2, 6. 자, A, B, C, D 수는 2 곱하기 X 곱하기 2, 4X. A에서 C 3, X 3, 9X. 됐냐? 모든 경우 다 셌어. 이거 더해서 77이라는 뜻이야. 괜찮을까? 그래서 13X가 65가 나오면 돼서 추가되는 도로의 개수는 5개였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괜찮을까? 네. 자, 18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한 놈은 C로 가고 한 놈은 D로 간다며, 그치? 맞아? 그러면 일단 길을 세보자. 내가 A에서 C를 갔다가 B를 가는 경우는 6가지일 거야. 됐죠? 그런 다음에 동시에 A에서 D를 갔다가 B를 가는 경우는 다 또 6가지야. 맞냐? 그러면은 이 두 개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이번 문제는 곱해야 돼. 왜 곱해야 돼? 한 상황이거든. 왜 한 상황이지? 승기가 위에 걸로 간다면 송이는 아래 걸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각각 CD를 거쳐서 간다며. 그럼 승기가 갈 수 있는 경로의 수가 6개인 거고 송이가 갈 수 있는 경로의 수도 6가지. 그게 막 조합돼야 될 거 아니야. 전체 경우의 수는 36가지가 되는 거야. 근데 당연히 서로 바꿔서 갈 수도 있잖아. 이해 갔어? 그럼 또 송이가 위에 6개 중 하나를 선택할 거고 승기가 아래 6개 중 하나를 선택해서 36가지의 조합도 등장할 수 있지. 초록색 또는 주황색이기 때문에 이 둘은 더해서 답을 적어 주셔야겠죠. 답은 70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그래서 이게 뭐 조건이 조금이라도 추가되면 문제 푸는 방법이 아예 달라져 버려요. 경우의 수는. 조건을 정확하게 해석하셔야 합니다. 괜찮을까? 오케이. 자, 19번 갑시다. 요것도 많이 해봤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아닌가?
우리가 앞에서 이미 했던 형태의 문제예요. 자, 3개를 더해서 10이 됐으면 좋겠고요. x, y, z는 자연수래요. 민건아, 이걸 만족하는 x, y, z 자연수가 많겠지? 그걸, 그 해가 많은 걸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러. 알겠지? 자, 그러면 뭘 먼저 세팅하는 게 좋을까? x, y, z라는 문자 중에서. 왜? 그렇죠. 무조건 개수 큰 거를 먼저 쓰세요. 알겠죠? 역순으로 쓰는 게 유리해. 그럼 z는 가장 작은 거부터 쓰세요. z가 1이면 얘들아, x 더하기 2y는 얼마여야 돼? 승은의 x 더하기 2y 얼마? z가 1이면? 7이면 돼. 나머지가 7이면 돼. 그러면 y도 1부터 얼마까지 가능할까? 7을 넘어가는 건 안 되니까 y가 될 수 있는 값은 1부터 3까지만 가능한 거야. 쌤 x는 안 세요? 안 센다고. 얘는 정해져 있다고 값이. 그럼 무조건. 됐어요? 자, 그럼 그 다음은 z가 2면 저건 2개 더해서 4 나와야 돼. 그럼 y에 넣을 수 있는 숫자는 1밖에 없어 얘들아. 쌤 2 넣으면 3인데요? 그럼 x가 0 돼버려서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오는 케이스 몇 가지입니까? 4가지밖에 없습니다.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 순서상은. 괜찮을까? 한 번만 더 해볼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자, 20번. 요번엔 부등식이야. 부등식도 한번 같이 해보자. 자, 마찬가지 자연수 xy라고 나와 있고요. 나는 x 더하기 2y가 7 이하였으면 좋겠어. 뭐부터 하는 거라고, 재혁아? 그럼 누구? y부터겠죠, 그쵸? y부터 생각? 자, 자연수니까 내가 가장 작은 값 1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요거 얼마야? 2y가 얼마가 된 거야? 1 집어넣으면? 2 된 거지. 그럼 x는 얼마 이하면 되니, 얘들아? 5 이하면 되니까 x는 1부터 5까지가 가능한 거야. 그쵸? 자, y가 2면 4야. 그럼 x 더하기 4가 7 이하니까 x는 1부터 3까지가 가능하겠지. y가 3이면 x는 1밖에 안 돼요. 됐어요? 그럼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5가지, 3가지, 1가지. 다 더해서 9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21-2번만 풀어볼게요. 집회 관련된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요거하고 9쪽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네. 자, 활용이라서 그 다음 유형으로 나와 있는 것 뿐이죠. 그냥 받은 공의 개수를 소문자로 표기를 해볼게. 그래서 공 총 몇 개 있다고 했어? 1개가 아닌데 10개죠? 즉, 총 10개를 받는 거야. 각각의 사람들을 다 합쳐서. 괜찮을까? 근데 A는 몇 개를 받는데? 3개. 이거 3으로 고정됐네. 그럼 얘들아, B 더하기 C가 얼마면 돼? 7. 근데 못 받을 수도 있어. 0개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B가 가능한 숫자 얼마야? 0부터 7이겠지. 쌤, C는요, 안 세도 된다고. B가 정해지면 C는 자동적으로 정해지니까. 됐죠? 그래서 총 몇 가지 경우의 수 나와? 8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죠. 9쪽. 마지막. 색칠까지만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9쪽에 25번. 야, 너희 요거 어떻게 하라고 배웠었니, 혹시? 일단 고등학교에 들어오셨으면 얘들아, 절대 거기 그림에다 숫자 쓰지 마세요. 알겠죠? 그건 중등에서 풀던 방법이야. 자, A, B, C, D가 있다. 몇 가지 색을 쓸 수 있어? 5가지 색을 쓸 수 있대.
그래서 인접한 건 다른 색으로 중복 허용해서 사용해서 색칠하는 경우의 수. 민건아, 뭘 먼저 색칠해야 돼? 왜? 맞아, 원하는 답이야. 다 말해. 그치, 인접한 면이 가장 많은 거부터죠, 그쵸? 그럼 A를 먼저 해. 그 다음은 뭐 해야 돼, 얘들아? 왜 아무거나지? 아니지. CD가 더 많죠. B랑 E는 인접한 면이 2개밖에 없어요. C랑 D는 3개야. 그쵸? 그래서 B, C, D를 먼저 할 건데 그것 중에선 아무거나 해도 돼. 그 다음 마지막 B랑 E 하시면 돼. 됐죠? 그럼 A에는 아무것도 색칠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선택권이 5가지가 있는 거야. 그럼 내가 A를 색칠했어. C는 A를 피해야 돼. 4가지 선택권이 있겠지. 그럼 D의 입장에서는 A도 피하고 C도 피해야 되니까 3가지 선택권이 있을 거야. 자, B는 A, C 색칠된 거 피해야 돼. 3가지 선택권. E도 3가지 선택권. 됐나요? 그래서 얼마가 된다? 20 곱하기 27. 답은 54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된다. 자, 우리 26-1번을 빠르게 풀어볼게요. 26-1번. 그림을 단순화시키는 방법도 필요해요, 참고로. 네. 자, 주어진 그림을 이렇게 쳐다볼 수 있을까, 얘들아? 단순화. A, B, C, D 영역이라고 하자. 제일 왼쪽에 있는 땅은 가운데 있는 놈이랑만 인접해요. 그림이랑 상관없겠다. 가운데 놈은 모든 면과 인접해야 돼. 만나고 있네요. 오른쪽 위에 놈은 가운데와 바로 아래의 놈만 인접해. 2개. 오케이? 오른쪽 제일 끝에 있는 놈은 위아래 왼쪽까지 3놈과 다 이웃해. 다 맞는 거 같죠? 그쵸? 이렇게 만들면 돼요. 헷갈리시면. 자, 그러면 나는 가장 먼저 색칠할 거 당연히 B여야 되겠지. 4놈과 다 인접해. 그 다음에 D야. 3개. 그리고 C 2 하시고 A 마지막에 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B의 선택권은 아무것도 다 자유로우니까 4가지. 자, 그럼 D는 B만 피하면 돼. 지금 B만 색칠되어 있어. 3가지. C라는 놈은 BD를 모두 피해야 돼. 2가지. E도 BD를 피해야 돼. 2가지. A는 B만 피하면 돼. 3가지가 되겠죠. 됐어요? 144라는 답이 나와요. 이거 순서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케이스 나눠서 풀어야 되는 문제 된다. 무조건 인접한 면이 많은 거부터 하시는 거야. 알겠죠? 내가 방금 말했던 케이스 나눠서 풀어야 되는 문제는 대칭성을 띠는 문제죠. 오른쪽에 있는 2문제. 자, 27-1번. 과연 그대들이 어떤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네, 볼게요. 자, 대칭성을 띠는 그림은 웬만하면 케이스 쪼개기 알겠지? 자,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순서를 매겨볼게. 야, B, C, D 아무런 다 똑같은 상황이죠. 그쵸? 그러면 그냥 순서대로 색칠한다고 생각해보자. 케이스를 왜 나눠야 되는지를 얘기해 줄 거야. 자, 그럼 내가 처음에 A에 색칠을 했어. 5가지 경우의 수. 그 다음 B는 A만 피하면 돼. 4가지 경우의 수. 그 다음 C는 A, B를 둘 다 피해야 되니까 3가지 경우의 수. 그 다음 D는 A, C를 피해야 되는 거지. 그치? 맞아? 됐어? 그래서 또 3가지지. 문제는 2야. 얘들아, 2라는 놈은 셋을 피하는 거 맞아. 그치? 근데 얘랑 얘는 같은 색일 수 있어. 이해 갔어요? 2라는 놈은 이렇게 한다면 얼마 또는 얼마? 만약에 이 3개가 다 다른 색깔이었다면 2는 선택권이 2개야. 하지만 B랑 D가 같으면 선택권은 3개가 되는 거야. 색깔 2개만 피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케이스는 B랑 D가 다를 때고 이 케이스는 B랑 D가 같을 때지. 맞아요? 그럼 뭐가 잘못됐어? B랑 D가 같으면 얘도 3이면 안 돼.
왜? B 색칠했잖아. D는 선택권 없어. B랑 똑같이 뭐 색칠해야 되니까. 그래서 케이스 쪼개셔야 돼요. 자, 그래서 기억하세요. 대칭 형태의 색칠하는 문제는 항상 케이스를 나눠서 푸는데 대칭된 놈이 같은 색인지 다른 색인지로 나누시면 돼. 이 문제에서는 BD가 같다, BD가 다르다로 풀면 돼. 또는 C2로 하셔도 돼요. 편한 걸로 하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케이스 1. BD가 같은 색이라고 가정 좀 합시다. 자, 수학에선 항상 특이 조건이 붙은 거부터, 경우의 수는. 그래서 일단 가장 많은 면적 A 색칠한 다음에 그 다음에 B 그리고 D를 색칠하세요. 특이 조건 붙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C랑 E를 각각 하시면 돼요. 자, 케이스 2. B랑 D가 다를 때 얘도 순서는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특이 조건 붙었으니까. 됐니? 하나씩 보자. 자, 처음에 A는 아무 조건 없어. 5가지 색 아무거나 써도 돼요. B라는 놈은 A를 피해야 되니까 4가지 선택권이 있어. 그때 B랑 D는 같다며. 내가 A, B를 색칠했으면 D는 선택권 없이 얘랑 무조건 똑같은 색. 그래서 한 가지예요. D의 선택권은 없어요. 똑같은 색 골라야 돼, 무조건. 됐니? 자, 그러면 지금까지 색을 2개밖에 안 썼어. 뭐 예를 들어 빨강, 파랑, 얘도 파랑. 그럼 얘는 빨강, 파랑 피하면 되는 거니까 C의 선택권 3가지, D의 선택권 3가지가 됩니다. 180. 두 번째 케이스. 자,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첫 스타트 5, 4. 요번엔 달라. 즉, D라는 놈은 인접한 건 A밖에 없지만 요 놈의 색깔도 피해야 되는 거야. 다르니까. 그래서 2가지를 피해야 돼. D의 선택권은 3가지가 되는 거야, 이제. 자, 그러면 가운데 있는 D, A, B가 다 다른 색깔이 됐으니 C의 선택권 2개, E의 선택권 2개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 20에 12, 240. 답은 420입니다. 고생했어요.